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안방명의 공개 클리닉 웰입니다.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2달째 이어지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코로나19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코로나를 뜻하는 코로나19와 또 우울하다, 우울감을 뜻하는 영어 블루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혹자는 뭐 코로나 우울증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감염될까 봐 어디 나가기도 힘들고 집에 있자니 답답해서 힘들고 이래저래 고충이 심각하실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코로나19에 맞서 이기는 방법을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길을 알려줄 오늘의 명의 조우현, 임승진 교수님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실 이 두 분을 모시기 위해서 저희가 좀 저희 제작진이 애를 많이 썼어요.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현장에서 지금 두 분은 계속해서 밤낮 없이 코로나와 싸우시잖아요. 코로나19가 오기 전과 코로나19가 온 이후에 달라진 점이 좀 궁금한데요. 우리 임 교수님. 저는 일단 격리병동으로 출근을 합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서 병원에 오면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예. 격리병동에 가서 환자들의 상태를 CCTV로 일단 확인을 합니다. 아, 네. 예, 네네. CCTV를 일단 확인을 해서 환자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 그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고 이제 특별히 직접 봐야 되는 환자는 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하얀색 누에고치처럼 생긴 우주복을 누에고치. 입고 예, 그런 예. 옷을 입고 방호복. 이제 예. 직접 환자를 들어가서 진찰도 하고 면담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진료를 시행하고 네. 저는 하루에 한두 번 정도 환자를 이제 보면서 이제 옷을 갈아입는데요. 네. 저희 간호사들 격리병동 간호사들은 아침, 점심, 저녁 예. 식사 챙겨주고 다시 오물이나 폐기물은 다시 꺼내주고 예. 약도 챙겨주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격리병동 간호사는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경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되게 무겁고 힘들지 않습니까? 일단 무엇보다 많이 덥습니다. 아, 덥고 예. 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지나면 고글에 네. 김이 서려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살이 빠지시겠어요, 그러면. 예, 저 한 2kg 정도 빠져서 아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효과를 보다. 이 사태의 또 긍정적인 마인드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임승진 교수님은 감염내과시기 때문에 비교적 좀 경증 환자들을 보시고 여기서 좀 이제 심해지면 이제 호흡기 내과로 가잖아요. 폐에 막 염증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되면 폐렴이 생기고 그러면. 네, 저는 주로 중증 환자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 원래도 이 시기가 환절기이기 때문에 호흡기 환자들이 이제 폐렴이 많이 오는 시기라서 원래 바쁜 시기이기도 한데 그러시구나. 요즘에는 신종 코로나 때문에 네. 더 바빠진 것 같습니다. 네. 아침마다 저도 격리병동으로 나가서 혹시 밤새 환자들이 중증으로 가진 않았는지 네. 아니면 중증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이 혹시나 더 나빠지진 않았는지를 체크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이제 임승진 교수님만큼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은 상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지면 네. 이제 예상하지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네.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아, 참 두 분 현장에서 진짜 많이 고생해주고 계신데요.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이 달라졌다라는 건 아마 두 분만이 아닐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우리의 일상들이요. 예전과는 참 많이 달라졌죠. 그래서 현재 우리 이웃들은 어떤 걱정을 안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부산 시민들의 이야기 화면으로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예식은 잘 안 합니다. 무서워서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는 아예 못 가고. 더군다나 우리 아저씨가 지금 위암 수술 받아가지고 한 몇 년 됐는데 더군다나 더 바깥을 갔다 못 나가는 거라요. 애들은 거의 TV만 보고 뭐 심심하다 하고 뭐 잠깐 놀이터 잠깐 나가고 뭐 그게 다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죠. 사실 저는 이제 한국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최근에 입국 금지 돼가지고 저도 시간 보내고 있는 중이에요. 알바를 하거나 일을 하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을 못 나가게 되고 사망하는 숫자가 많으니까 겁나죠. 필요 이상이 아니고 실제로 겁나서 잘 못 나와요. Not for me, maybe. I'm not so old, but I have a small child. I have a baby at home, like 3 months old. So we are more careful that when we don't have so much contact outside. 아니요, 전혀 못 구했어요. 옛날에 집에 있던 거 사용하고 한 일주일에 하나씩 쓸까. 동네 주민들이 왜 마스크 안 낀노? 근데 마스크를 살 수가 없는데요. 이거 무슨 북한도 아니고 무슨 어떤 나라 보든지 뭐 주민등록 들고 오가지고 뭐 어쩌고 뭐. 저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바쁘셔서 줄 서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했는데 이렇게 정해지니까 아무래도 경쟁률도 조금 낮아지고 평소보다 손 씻기 좀 자주 많이 하고 있고
손소독제도 새로 샀고 저는 나가서 친구들하고 외식하고 일단 맛있는 걸 좀 먹으러 좀 가고 싶거든요. 밖에 이제 동네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하고 가족들, 친척들, 우리 손자들. Normal life again. I want to go out more again, go more to the beach again, go out, go cinema, go 찜질방. 마트 시장 보는 거지. 예, 마트 가는 거. 그 외국인 아까 그분 뭐 영화관 찜질방 가고 싶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 많은 분들이 이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차평하는 느낌이 드는데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는 뭐 지역사회 감염이 확 번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희망을 좀 가져도 될까요? 밖에 나가서 음식 먹어도 될까요? 아니면 좀 더 조심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긍정적인 신호가 이제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아직까지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지만은 이제 부산 경남의 확진자 수가 0을 기록하는 날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전국적으로도 확진자 수가 이제 감소하는 게 완연하기 때문에 네. 조금은 이제 희망적인 신호가 오고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검사가 줄었기 때문에 확진자가 준다 이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검사는 똑같이 하고 있지만 확진자 수는 좀 줄고 있다. 네. 알겠습니다. 임 교수님. 저는 아직 방심하기 이르다고 이르다. 생각합니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네. 게 아닙니다. 네네. 1차는 신천지 성도님들을 중심으로 네. 유행기가 있었다면 네. 2차는 이제 다른 교회, 네네, 다른 그렇죠. 사찰 등의 모임으로 인한 유행, 네. 그리고 3차는 지역 사회와 병원 내 감염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네. 이제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산발적으로 유행이 발생하고 네. 대유행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힘드시더라도 나라에서 권고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은 꼭 유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 분께 다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쯤이면 진정된다. 뭐 월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물론 다 마치거나 그 구체적일 필요는 없지만 조우영 교수님 한 몇 월 정도 되면 좀 잡힐까요? 예상하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한 6월쯤 되면 잡힌다. 예, 조금은 상황이 나아지지 나아진다. 않을까.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근절된다고 보기보다는 네. 이제 계절성 독감처럼 음흠. 겨울이 되면 또 소규모로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발생하는 일이 네. 반복되지 않을까.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은 12월까지 갑니까? 내년까지 가는 겁니까? 저는 솔직히 개인적인 의견은 개인적인 의견, 네. 우리나라는 6월달, 7월달이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네. 호주가 문제겠죠. 그때는 네. 우리나라가 여름일 때 그쪽은 겨울인 거죠. 네, 네. 그럼 호주에서 유행을 하면은 유행하는 여행객들이 우리나라를 또 방문하겠죠. 아, 그 국가 간 감염 그 얘기 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6월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하고 그렇군요. 있으나 하지만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자. 아하. 네. 우리 임 교수님 생각에는 어떻게 부산 경남 상황은 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부산 경남이 실제적으로 신환자 수가 매우 적은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3월 10일 기준으로 부산은 89명, 네. 경남은 79명입니다. 네. 전일 대비할 때 신환자 수는 0명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부산 경남 둘 다. 예. 네. 근데 이렇게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부산은 온천교회가 이제 34명이 발생했고요. 네. 경남은 신천지 관련한 사람들이 29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전국적으로 보면은 79%가 집단 네. 감염과 관련됐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계속 지속되면 이 환자들이 각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에게 또 병을 옮기게 되고 네. 그러면은 계속 유행이 발생이 되면서 네. 병원의 능력을 넘어서는 넘어선다. 환자를 발생하면 더 위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마시기를 된다. 부탁드립니다. 네네. 우리 두 분 교수님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이 의료진의 실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코로나19에 감염된다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 의료진의 이 실력을 믿고 하면은 저도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문제가 혹시라도 병상이 모자라서 그 입원을 걱정 많이 못하면 하십니다. 맞아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좀 앞서는데 부산 경남의 병상 확보 어떻게 돼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부산 경남은 현재 확진자 수가 200명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도내와 그다음에 부산시 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서 이제 경증 환자들의 수용을 최대한 200명 이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이제 보통은 한 5%에서 인공호흡기를 단다든지 하는 중증으로 이제 이완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런 환자들이 200명 중에 5%면 한 10명 정도인데 그러네요. 그 정도 숫자면
지역 내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남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그렇게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혹시 그 상상 코로나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저도 실은 네. 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방송에 참여했습니다. 교수님? 왜요? 정말요? 왜냐하면 혹시나- KNL을 오염시킬까 봐. 고맙습니다. 제가 약간 목이 아파서 예. 검사를 하고 왔습니다. 조 교수님은요? 저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무증상 확진자도 있잖아요. 저도 이상하게 이제 환자를 진료하고 난 다음에 저녁에 잘 때는 목이 칼칼한 것 같다가 예. 이제 걱정하고 잠이 들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는 상태가 깨끗해서 예. 아니구나 매일매일 아침마다 안심하고 있습니다. 그 안 하셨잖아요 지금 네. 검사를. 안 하시고 지금 KNN에 오셔 녹화하신 거죠? 마스크 쓰고 사회적 왔습니다. 거리가 안 하셔도 돼요. 사회적 거리가 2m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농담이고. 사실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봤어요. 어느 날 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좀 잠기는 거예요. 목이 좀 잠기고 약간 열도 나고. 근데 보통 때는 평소에 이제 걸으면은 저도 계단을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 한 5층까지 올라가도 숨이 안 가빠는데 막 숨이 가쁘고 이 코로나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코로나가 의심된다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먼저는 보건소나 133구에 먼저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를 하셔서 어디를 방문할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보건소나 아마 1339는 정말 코로나 의심되는 경우는 방문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검사는 보건소에서도 가능하고요. 네. 만약에 선별진료소를 방문해라라고 얘기가 이제 나오면 어디를 어떻게 방문하는지 정확하게 동선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냥 병원 안으로 들어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 예. 예를 들어서 저희 환자 같은 경우에는 한 환자가 있었는데 실제로 병원에. 네, 외국인과 접촉하고 나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싶어서 왔었는데 네. 그 주위에 우리가 이제 1차적으로 스크리닝을 하는데요. 예. 외국에 다녀왔는지, 외국인과 접촉했는지 이런 네. 것들을 스크리닝을 했는데 이런 것들에서 다 대답을 안 하시다가 네. 의사와 환자 딱 진료실 안에서 몰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환자분이. 그래서요. 그래서 당장 이제 병원은 잠깐 외래 중지가 됐었던 거죠. 예. 외래 다 중단시키고 청소하고 네. 그 환자는 선별진료소로 동선을 차단해서 내려가고 예. 그 다음에 전화를 한 거죠. 저희가 그 외국인 분한테 네. 상황을 알아보니까 그 외국인은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네. 확진자도 아니었고 접촉자도 아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상황이 종료된 기억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병원 안으로 바로 돌아오시면 안 되고요. 네. 선별진료소를 통해서 네. 진찰을 받으시면 됩니다. 네. 조 교수님, 지금 이 대답이면 충분합니까? 또 다른 게 좀 필요할까요? 예, 저는 호흡기 내과이기 때문에 예. 이제 호흡기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 호흡기 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꽤 많아서 네. 이제 내가 선별 진료소를 가야 될지 이제 그냥 진료소를 가야 될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국가에서 이제 안심병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예,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 안심병원이라는 것은 이제 선별 진료소와 안심 외래, 그다음에 일반 환자들을 위한 진료 공간을 동선을 분리해서 이제 각자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안심병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의료기관에 안심병원의 의료기관에 전화를 해서 네. 이제 본인의 증상을 얘기하고 이제 선별 진료소로 갈지 안심 외래로 갈지 안내를 받은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는 게 네. 혼란을 줄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참 이렇게 병원을 찾는 환자도 그리고 환자를 보는 의료진도 모두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래서 현재 더욱 각광받고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드라이브스루 검사인데요. 며칠 전 부산에 새롭게 생긴 이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부터 그리고 현재 새롭게 바뀐 공적 마스크 구매 현장까지 저희가 화면에 담아봤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난 3월 6일 부산에서도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검사소는 모두 3곳. 누구나 타도시 외국 갔다 오신 적 없죠? 없고, 지금 접촉한 적도 없고, 지금 대중교통도 이용 안 하고 저는 이거 타고 출퇴근하고, 금요일날 치질 수술을 받고 무통을 달고 있다가 토요일날 퇴근을 했거든. 그러니까 토요일날 퇴근하니까 토요일 저녁 때쯤 되니까는 그 약간 여기 치질 수술받아 통증이 오더라고. 통증이 오면서 몸에 열도 나고. 자동차에 앉은 채 시작된 의료진과의 상담. 차에 앉은 채 불필요한 접촉 없이 모든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검사에 걸리는 시간은 10분 정도. 됐습니다. 최대의 장점은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바로 차 안에서 접수 문진 검체가 한 차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게 최대의 장점이라서 오시는 분들은 실제로 선별진료소 가시는 것보다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최대의 장점입니다. 운영 이틀째인 이날. 대기행렬이 생길 만큼 드라이브스루 검사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지금 약간 열이 있거든요. 마음도 안 풀리시죠? 기저귀는 있어요? 평소에 뭐 없어요? 증상에 대한 문진을 거쳐 의료진의 판단하에 검체 채취를 하게 되는 드라이브스루 검사. 의심 증상자와 의료진의 위험을 모두 낮춘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보호경에다가 실드 다 쓰고 있으니까요. 이래가지고 한 2시간만 있어도 굉장히 힘듭니다. 숨쉬기도 힘들고 굉장히 힘듭니다. 어떤 데 막 화를 내고 이럴 때는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좀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민한 사람들은 조금 기침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가래침도 이렇게 저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뭐 저희들도 상당히 조금 불안하지만은 그래도 뭐 완전히 보호하고 있다가 잡으시면 해야 막 걱정 없이.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드라이브스루 검사로 더 안전해질 부산 경남을 기대해 봅니다. 마스크 구매 오부제가 시행된 첫날, 마스크를 향한 애타는 기다림은 여전했습니다. 예전보다 줄은 짧아졌지만 마스크를 못 살지도 모른다는 걱정까지 줄이지 못했는데요. 또 오후 돼서 오라고 해가지고 저 1시 이후에 오려고 그랬는데 밥 먹으러 나왔더니 줄이 이렇게 많이 서 있어가지고 예, 다급하게 예, 줄을 서게 됐는데 근데 지금도 여기 남자분 이후로는 지금 마스크를 구매하실 수가 없는데도 지금 뒤에 줄 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러니까 이틀이든 사흘 물량이라도 조금 확보해 놓으시고 해야지 내일 되면 또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질 것 같아서. 구매 요일에 맞춰서 찾아왔지만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돌아서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제 마쳤습니다. 마스크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집만 여러 번째고요. 도착이 이제 언제 도착되는지 모르니까. 그리고 저 옆에도 가보고요. 여기도 아침에 오전에 왔을 때는 입구가 안 돼가지고 없었고요. 지금은 이제 다 나가서 없다고 얘기하시네요. 저는 어쨌든 구매를 못했으니까 불편하죠. 지금 제일 걱정인 건 애기 엄마니까 그게 제일 걱정이죠. 애기들이 활동도 못하고 또 데리고 나서 줄 세우기도 뭐 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불편하네요. 주민번호 끝자리였다는 거를 이제 생년월일 끝자리로 잘못 알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년 연도 끝자리라는 것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게 매수가 얼마 250매밖에 되지 않으니까 오늘은 1시간 정도 판매하니까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일단 입고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손님들께 고지할 수가 없고 그게 정해져 있다면 뭐 번호편을 드린다라든지 꼭 필요한 사람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길 기대합니다. 박사님은 마스크 충분히 병원이라 좀 있으신가요? 저희들도 갖고 있던 것도 얼마 중에 또 소방서에서도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네. 소방대원도 또 부족한가 봐요. 하하. 그래서 또 글로 또 보내드렸죠. 예. 네, 그래서 하여튼 마스크는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유영 씨는 괜찮아요? 저는 사실 제가 마스크를 평소에도 조금 자주 끼는 편이어서 그 평소에 왜 껴요? 저는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항상 예. 평소에 끼는 편이어서 근처에 제가 아는 마스크 공장 사장님께 조금 두둑하게 받아뒀던 게 원래 있었거든요. 마스크 공장 사장님 아시군요. 네. 예. 최고의 그래서- 인맥이네요. 예. 지금 최고의 인맥. 그래서 현재까지 저는 좀 괜찮은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유영 씨, 나 녹화 마치고 나 좀 봐요. 알겠습니다. 그 교수님들 어떻습니까? 그 우리 국제적인 전문가들도 그렇고 세계 보건기구도 그렇고 한국의 의료 수준과 또 의료의 지금 케어하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스크리닝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좀 전에 처음 화면 보셨던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인데 아까 그 장점을 좀 잠시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그 외에 또 장점이 또 있습니까? 일단은 환자들끼리 체담실을 공유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같이 것 계시지 같습니다. 않으니까. 예, 만약에 이전 환자가 확진자였으면 나는 이 환자에 오염되지 않을까 약간의 불안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게 없이 그냥 차 안에서 모든 검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네. 환자들 간의 교차 오염이 적은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장점이 또 있네요. 저희 마스크 아까 방송하셨지만은 네. 지금은 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쓰지 말자. 그래 마스크 안 쓰기
안 사기 운동도 이제 하는데 결국에 이제 마스크를 어떻게 하면 조 교수님 똑똑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마스크를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나한테서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에는 이제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고 일회용 보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가지고 산책을 나갔을 때 이제 사람 간의 거리가 2m 이상이 되는 산책로에서는 굳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그렇죠. 네. 이제 환기가 잘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전염의 위험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인파가 많은 곳, 그다음에 실내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가 없어서 요즘에 첫 마스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건용 마스크가 가장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이제 모질한다고 하면 이제 첫 마스크를 매일 세척해가지고 이제 쓰는 것도 전혀 효과가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에 따라서 조금 나눠서 쓰시면 네. 조금 더 현명하게 마스크를 아끼고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블루 그리고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까지 탄생한 데는 다 막연한 불안감과 또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자, 거기에 가장 큰 뭐라 그럴까요? 주된 메시지의 전달 매체가 바로 가짜 뉴스, 잘못된 정보일 거거든요. 자, 지금부터 그 엉터리 속설들을 탈탈 털어내서 여러분의 걱정을 줄이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여 코로나19 잡는 진실과 오해, OX 퀴즈!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갑니다. 콧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니다. 콧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니다. 진짜 헷갈리죠? 콧물이나 가래가 있으면 코로나19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전 아니다가 아니다. X, X. 자, 여기서 강 박사님이 틀리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깁니다. 네. 연제구 자, 방송국에 출연이 힘듭니다. 연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기 때문에 임 교수님이 이 OX판을 들기가 상당히 애매해질 텐데요. 같은 의료인의 편을 드느냐 하지만 진실을 말씀하느냐. 정답은 뭡니까? 정답은 X가 맞네요. 왜 그렇습니까, 교수님? 네, 콧물이나 가래는 코로나19의 주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그래서 특별한 감기처럼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래서 콧물이나 가래도 방심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 콧물 감기나 가래가 좀 심하다. 열이 없어도 네, 약 절반 정도는 열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문제. 두 번째. 항생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잡을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항생제로 잡을. 항생제가 치료제로 쓰였다 하는 기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 둘, 셋. 짠. O, X, X. 저 왜 자꾸 혼자서? 유영 씨만 아니, 딴 길을 맞을 수 있어요. 갔어요. 네. 네. 조 교수님, 항생제가 맞을까요? 지금 외롭게 오를 들고 있는 유영 씨가 맞을까요? 두 분이 맞을까요? 정답이 뭘까요? 정답을 공개해 주십시오. 정답은 제발. X네요, X. 안 되는군요. 아니다. 항생제는 안 됩니까? 예, 항생제는 이제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바이러스 감염에는 이제 세균성 폐렴이 합병이 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항생제를 쓰는 경우가 실제로는 많습니다. 네. 시간 들이지 않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10초 이상 숨을 참아서 기침이나 답답함이 없으면 감염되지 않았다. 맞으면 이 얘기는 많이 돌아요. SNS 통해서 다 돌아다녀. 무슨 덴마크 무슨 교수가 했다느니 어떤 친구는 호주의 무슨 교수가 했다느니 그래서 네, 옆에 있는 사람들도 갑자기 네. 10초 동안 춤을 안 쉬는 거야. 갑자기 말이 없어요? 저 테스트 중이에요. 각종 SNS를 도배했던 그 10초입니다. 맞으면 텔레비전 하나 둘 셋. 짠. 세 분 다 X를 치셨습니다. 문제가 새 나갔나요? 자, 조 교수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X다. 역시. 이 얘기는 조금 그죠? 좀 유행했었어요, 교수님. 네, 이제 호흡 곤란은 중증 환자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예, 다만 이제 무증상 감염부터 이제 중증까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굉장히 다양한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숨을 참고 있다고 해서 숨이 찬 거는 이제 특징할 수 있는 징후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이제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10초 이상 숨 참아봐요, 여러분. 여러분만
힘든 겁니다. 말씀 좀 하실 필요 없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마지막 문제. 왜 웃으세요? 비가 오면 바이러스 확산세가 꺾인다. 비가 오면. 왜 미세먼지 많은 날 비에 오면 막 먼지 지수 좀 떨어지잖아요. 비말 감염. 이제 구강에서 나온 어떤 무엇이 막 떠돌아다니다가 되는데 비가 오면 이런 것들이 빗물에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죠? 네. 아, 제가 함정 판다고 참 고생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자, 마지막에 못 틀리면서 하나, 둘, 셋. 애매해요. 세 분 다 X를 드셨고. 임 교수님, 정답이 뭡니까? 정답은? 세모. 진짜요? 네. 아, 네. 그럴 수도 있다. 일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를 상대로 해서 네. 습도와 감염성을 연구한 논문은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약 한 80% 정도 상대 습도가 확 올라가게 되면 네. 그 바이러스의 활성도가 확 떨어지게 됩니다. 습도가 높으면. 예. 근데 주의해야 될 건 100%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80%니까. 약간 바이러스의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기 네. 때문에 높은 습도가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인데 네. 이거는 아마 올 여름이 가봐야 네. 알 것 같습니다. 네, 네, 제 말이 그렇죠. 틀렸는지 맞았는지.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렇지만 코로나19 신종 같은 경우는 체외에서 이게 사는 시간과 뭐 이게 워낙 강하니 오래 사니까 그죠?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치료제는 없지 않습니까? 대중요법으로 좀 치료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수님께서 치료하는 환자분들 중에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치료를 받으면 많이 아픈지 안 아픈지 정말 궁금합니다. 아니 롯데의 마지막 우승을 이끌었던 우리 염정석 의원께서 받을 때 아프냐? 죄송합니다. 임 교수님 받을 때 아픕니까? 제 생각에는 염 의원님께서는 조금 아프실 것 같습니다. 왜? 만약에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하신다면 예. 그렇게 많이 아프실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왜냐하면 다른 위험인자가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네. 많이 아프지 않을 거라고 희망하고 있습니다. 술하고 담배 하면요. 술하고 담배를 한다거나 혈압이 있으시거나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약간 중증으로 가기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더 잘 봐야 되는 분들이고요. 네. 어떤 분들은 20대의 젊은 청년들은 어떤 분들은 전혀 증상이 없어서 정말 식사만 드리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 면역으로 그냥 이뤄내시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약간의 콧물 가래가 있으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한 3에서 5일간 발열이 지속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분들에서 어떤 분들은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렴이 생기는 거죠. 네. 그때부터 저희가 이제 긴장을 하면서 환자를 보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은 이제 폐렴이 진행하면 네.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 항바이러스 제제를 투약하기 시작을 하고요. 네. 적절하게 저희가 산소를 투약하다가 네. 그래도 환자 안 좋아진다. 네. 그러면 이제 울면서 조우영 교수님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열심히 감염내과에서 임생진 교수님과 스태프들이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 자꾸 심해진다. 그럴 수 있잖아요. 교수님 어떤 치료를 하게 되고 혹시 아픈가요? 중증 폐렴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 치료 과정이 굉장히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산소 치료를 하는 중에도 호흡 곤란이 굉장히 심해서 산소 수치가 유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인공호흡기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인공호흡기 치료라는 것이 이제 굉장히 좀 환자들한테는 힘든 과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제 산소 수치가 유지 안 되는 정도로 심각한 경우에는 뭐 에크모 치료라든지 그러한 중증 특수 치료들까지도 시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지금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으로 이르는 환자들의 경과일 수도 있는데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 의료진들은 굉장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임 교수님,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자 중에서 보통 이렇게 중증인데도 이렇게 완치돼서 태어난 분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24시간 안에 사망한 분도 계신데 이런 분들 케이스는 어떻게 각각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제 생각에는 중증 환자한테서도 그런 좋은 치료를 하게 되면 회복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고요. 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시기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사망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저희가 환자를 받다 보면은 환자분들은 실제로 많이 힘들어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엑스레이에서는 폐렴이 아주 심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환자는 본인이 느끼는 증상은 별로 없고 본인은 별로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조금 착각을 하시다가 이제 어느 정도 폐렴이 너무 많이 진행해서 그 위중한 상태가 되면
그때부터 환자가 힘들어지고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환자가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원인이 폐가 너무 많이 진행을 해서 그렇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에는 사망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다른 병으로 상태가 위중하게 되면요. 누구보다도 환자 스스로가 가장 먼저 이상 증세를 느끼잖아요. 그런데 이 코로나19는 폐렴이 꽤나 중증인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 있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본인이 만약에 체크를 하신다면 이제 살짝 움직여 보시면 조금 활동량에 비례해서 이제 숨이 더 차거나 하면 초기 증상이기 때문에 빨리 선별 진료소나 아니면 보건소에 연락을 해서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든지 해서 내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평가받는 것이 우선일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가만히 있는데도 만약에 숨이 차다고 하면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증상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개인별로. 운동을 해서 내가 운동 부하를 이제 해본다? 운동 부하를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의료기관에서는 6분 동안 보행을 해서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지를 보고요. 네. 예를 들면 이제 만성호흡기 질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100m를 걸었을 때 숨이 찼다고 하면 오늘은 내가 50m를 걸어서 숨이 찼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고 일정하게 계속 유지가 된다고 하면 저의 그 개인의 폐 기능 자체가 떨어졌다는 거를 객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네.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코로나19가 좀 무서운 게 뭐냐면 고령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쭉 보면 고령자가 8, 90대도 아니고 네, 65세입니다. 5세 이상이고 그리고 기저질환이라는 게 당뇨하고 고혈압. 네, 다 포함합니다. 당뇨, 고혈압은 뭐 이름은 30대도 있고 요즘 뭐 초등학생들도 당뇨 있는 친구들도 있고 40대, 50대 당뇨 많잖아요. 혈압도 많고. 이런 분들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지킬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지켜야 되는데요.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적절한 마스크 착용, 그리고 적절한 손위생이 가장 중요하게 되고 여기다 덧붙인다면 증상이 발생 시 보건소 또는 1339에 신고하고 안내받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좀 이렇게 많이 사회적으로 많이 전파됨으로써 이렇게 확산이 좀 줄는 추세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외출을 한다든지 또는 출근해야 되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많죠. 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좀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비좁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개인 위생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제 네. 앞에서도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실내 공간에서 사람이 많은 공간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런 공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손위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이제 손위생을 하지 않은 손으로 얼굴을 만지거나 뭐 이렇게 피부 점막, 눈이나 이런 곳을 만지는 경우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고요. 가급적 모임이나 이제 친한 친구분들이라고 해서 이제 악수를 한다든지 밀접한 접촉을 되도록이면 좀 피하는 게 이제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얘기 나오니까 요즘 식당 가면은 그 옆으로 둘이서 앉아서 같은 방향을 보고 식사하시는 거 이거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아직 의학적으로 검증은 되진 않았지만 네. 지금 상황에서 해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네. 간격을 두고 네. 따로 떨어져서 같은 방향을 보고 식사하시는 것. 네,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얼마나 튀었으면 그렇게 네. 뭐가요? 옆에 앉아서 밥을 먹을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담당 PD가 좀 물어보라고 그러고요. 제 얘기가 앞에서 얼마나 튀었으면 제 얘기가 아니고 담당 PD가 물어보라고. 자, 누구나 예방에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포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진짜 어렵게 저희가 감염이 되셨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하신 분, 건강하게 돌아가신 분을 아주 어렵게, 정말 어렵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사전 전화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부산 의료원에 있었어요. 부산 의료원에 네, 부산에 확진자가 나왔다 해서 혹시나 해서 검사 받으러 갔었는데 이제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는 약간 설사나 그냥 기침 정도 그 정도만 있고 토요일 한
새벽쯤 들어가서 이제 12일 있었나? 다 보면 밥 먹고 약을 먹고 그리고는 계속 푹 쉬었습니다. 물을 좀 자주 많이 마시고 똑같은 그냥 점심 오면 점심 먹고 이제 약을 먹고 또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너무 차가운 미지근한 물을 좀 많이 마시고 딱히 열은 없었어가지고 정확히 어떤 약을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알약 같은 거 간호사분들도 다 잘 해주시고 밥도 이제 잘 나와서 먹으면서 빨리 좀 회복을 잘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막상 좀 다가오면 이제 병원 안에서만 이제 잘 해주시는 거 잘 하고 잘 먹고 이제 처방만 잘 따르면 네, 빨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조금 그래도 유의하셔야 될 거는 만약 집에 좀 어르신이 같이 사시거나 아니면 좀 어린아이들이 있다면 좀 많이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말 다행이죠. 네. 정말 그러니까 아까 임승진 교수님 말씀처럼 밥만 잘 드시고 네. 약 이렇게 드리니까 이제 건강하게 퇴원하신 거예요. 정말 네.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자, 치료제가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뭐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되는데 그날까지 저희가 잘 버텨야 되는데 최근에 여러분 보셨죠? 인터넷에 떠도는 그 동선. 침대, 냉장고, 소파, 냉장고, 침대, 식탁, 냉장고, 침대. 이 경로를 통해서 살이 확진자들이 되고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위급한 시기를 개인 건강과 면역을 잘 지키면서 이겨낼 수 있는지 그 해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 경남의 의사 중에 가장 운동권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입니다. 자, 가정의학과 최은영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오세요. 야. 바쁘실 텐데 많이 힘드시죠? 그렇게 힘들진 않은데 사실은 퇴근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 케어하는 게 요즘은 더 힘듭니다. 근데 병원 내에서 뭐 환자분들이나 코로나 관련된 건 괜찮은데 아이들이 녀석들 여하튼 잘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 사실 면역력이 가장 지금 중요한 때가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건강도 좀 잘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집에서만 계속 활동하고 그러시면 면역력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집에서 할 수 있는 건강관리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예255U 건강요법을 정리해서 와봤습니다. 아예255U 말고 아예255U. 네. 그럼 제가 운을 한번 띄워드릴게요. 네. 네, 아침에 체중 재기입니다. 아침에 체중을 재라. 네. 그 문제 해결은 이제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부터 인지했을 때 시작되는데 네. 어제 먹은 족발이 얼마나 쪘을까 걱정되면서 예. 체중을 재보는 거를 예. 두려워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저희 집 드레스룸에는 체중계가 있는데 그거 예. 필수품이라고 생각하고 예. 아침에 소변 보시고 이제 옷 갈아입으시기 전에 네. 속옷만 입고 체중 재셔서 매일 자기 체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하시고 이제 그게 어제보다 내가 1kg가 쪘다. 예. 그러면 오늘 운동량을 조금 늘리든 시기를 조절하셔서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원래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계속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했고 에. 네. 엘리베이터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계단을 걸어오르자. 예, 그렇군요.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는 감염 위험이 더 높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이제 엘리베이터 대신에 계단 사용을 많이 해서 일상생활에서 줄어든 활동량을 보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에 엘리베이터. 이 닦는 3분 동안 운동하자입니다. 이 닦는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해요? 저는 이미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실 이제 매일 운동하기 힘든데 저도 이제 이거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허벅지 근육이 으르렁하기 시작했거든요. 허벅지 근육이 으르렁한다. 네, 젊으신 분들은 스쿼트나 런지 같은 동작을 할 수 있겠고 네.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제 다치지 않도록 네. 변기 위에 이제 기마 자세를 하고 네. 이제 버티는 정도만 하시고 있다가 이빨 닦으시다가 너무 힘드시면 변기에 다시 앉으셨다가 앉으셔도 되고. 쉬었다가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하루 3분, 3번, 9분, 30일 270분이죠. 한 달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한 3분 동안 한 번도 안 쉬시고 기마 자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으신 분들은 스쿼트라고 하면 이제 두 발 그대로 이렇게 앉았다 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고. 런지라는 건 이제 한 발로 한 발로. 이제 쭉 하는 거를 하시면 되고.
어르신들은 혹시나 모르니까 변기 위에 이렇게 뚜껑 닫고, 그죠? 뚜껑 닫아야죠. 네. 뚜껑 닫고 변기 위에 이렇게 있다가 힘들면 앉았다가 다시 하고. 네, 닦으시면서. 다음 오입니다. 오. 네, 오색 음식 먹기입니다. 오색 음식이 네. 뭐가 있을까요? 빨주노 초파남복 사실은 음식 재료 다양한데요. 네. 요즘은 이제 간편식이 탄수화물 위주다 보니까 밥, 떡, 면, 빵 다 이제 흰색 위주로 네, 먹다. 네. 그래서 탄수화물 위주로 먹고 배달 음식도 이제 나트륨 섭취가 높아지니까 이제 최소 5가지 색깔은 하루에 먹도록 목표를 정해서 아침에 1가지, 점심 저녁에 2가지 정도 하면 이제 보충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보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색이면 뭐 약간 뭐 녹색이면 피망도 네. 되고 또 뭐 바나나든, 바나나가 되고 네. 미역도 되고 네. 시금치도 되고 네. 많네요. 찾아보니까 가지도 있고 많네요. 네, 고등어도 있고. 네. 많네요. 자, 아, 에, 이, 오, 유. 네. 유는 유산균 섭취하기입니다. 유산균. 네. 예. 그 요즘 이제 장내 세균에 우리 몸에 이제 면역 세포가 70%가 들어 있다는 얘기를 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네네.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오색 채소를 다양하게 드시면서 네. 유산균까지 드시면 유익균이 늘어나서 네. 이제 면역을 잘 유지하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이런 시기에 가장 우리가 걱정되는 게 60세 이상의 고령 강 박사님이 포함되시네요. 60세 이상인데 거기다가 또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예. 이제 요즘 활동량이 많이 줄어들면 네. 면역이 많이 줄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근육량도 줄게 되고 폐활량도 줄게 되고. 네.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집에서 할 수 있는 폐활량을 늘릴 수 있는 이런 좋은 운동이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새 관장님 옷을 갈아입고 네. 깜짝 놀랐네. 예. 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만성 질환자 특히 이제 호흡기 질환들을 네.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폐활량을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줄어들기 마련이지만 네. 이제 그렇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운동이 흉곽 가동성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흉곽 가동성 운동. 네. 흉곽이라고 하면 폐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뼈와 근육 이제 케이지 같은 세장 같은 것들은 네. 이제 모양인데요. 이제 그게 충분히 잘 가동이 되어줘야 이제 폐도 이제 숨을 잘 쉴 수가 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척추가 이제 후굴되고 앞쪽으로 이제 그렇죠. 어깨가 라운드 숄더 구분등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앞쪽 대흉근은 긴장되어 있고 뒤쪽 이제 근육들은 약화되어서 네. 이제 가동성이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동성을 높이고 주변 근육의 안정성을 높이는 아주 쉬운 아무나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도 다 따라하시면 되는 거죠? 다 보시면서 지금 앉아 있는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보통 뒤쪽 근육을 이제 많이 못 쓰시는데 뒤 삼각근 운동도 남자분들 앞쪽 삼각근 운동만 되고 뒤쪽 삼각근 운동이 안 돼서 그거 먼저 한번 해보자면 네. 손을 이제 요 앞에 팔꿈치는 붙이시고 이 상완근을 외회전하는 방향으로 가시는 건데 이렇게 꾹 이제 지긋하게 마지막 이거 아픈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동작에서 하시면 여기 이제 자극이 가는 게 느껴지시거든요. 박사님 지금 그 자세가 잘못돼서 팔을 좀 내려야 돼요. 그래요? 팔을 더 내려보세요. 여기 수직 이게 쉬워요. 이거는 쉽죠. 이렇게 하면 네. 쉬운데 내리면 내릴수록 어렵다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내리면 어려워요. 굉장히 뒤로 가기가 힘든데 이걸로 해서 내 뒤 삼각근이 어딘지가 이제 느낌이 오면 그 이후부터는 이제 이런 세라밴드라고 하는데 네. 이제 65세 이상 고령분들 5세까지 안 되시고. 연두색 네. 이렇게 밴드 사용하시고 네. 이게 색깔이 달라지면 이제 더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두색 정도 하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쉽지가 않던데 저게. 네, 예. 요 잡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 아까보다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반복해서 12개씩 3세트 이제 매일 해주시면 뒤쪽 삼각근 근육이 많이 이제 활발히 그냥 이렇게만 그냥 해도 아픈데 저는. 네. 과장님 그냥 해도 사실 네. 좀 운동 조금 하는 편인데 그냥 해도 아파요. 두 번째는 네. 이제 뒤쪽 이제 삼각근 중간 아래쪽과 광배근 운동인데요. 좋습니다. 이제 요거 비슷한데 앞에 팔을 이제 붙였다가 최대한 내 견갑골 2개 사이에 500원 동전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겠다는 느낌으로
이제 최대한 꾹 눌러주시면은 이제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 안 되더라고요. 이거. 네. 야, 이거 꽤나 당기는데요. 다른 분은 500원이 들어갔는데 저는 사과가 들어갑니다. 벌어져. 500원짜리 동전이 들어가 네. 있어서 딱 유지될 수 꼽히더라고요. 있어요. 네, 꼽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거 이제 그거 어떡하죠? 천천히 3초 이상 유지하시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 3세트 하실 수 있겠고 마지막이 이제 흉곽 회전 운동인데요. 예. 요거는 두 다리가 팔이 갈 때 따라가지 않고 고정되는 게 포인트고요. 네. 이제 두 손 두 발을 이제 평행이 되게 둔 다음에 이제 한 팔씩 뒤로 돌리는데 몸이 따라가거나 골반이 따라가면 안 네. 돼요. 골반의 안 되고. 각도는 네, 최대한 고정하시면 이제 고령이신 분들은 많이 안 넘어갑니다. 근데 예. 이것도 이제 반복하다가 보면 이제 너 많이 넘어가요. 이거 시선을 같이 따라가시면 실수만 되고요. 따라가. 네, 아유, 요것도 어렵구나, 마지막 이게. 동작에서 약간 이제 포즈 취해서 몇 초 정도 지긋한 이제 그 자극을 느끼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 중에 지금 가장 열심히 안 하신 분이 한 분 계시가 한번 시켜보려고요. 조희연 교수님, 1번 한번 해볼게요. 1번. 괜찮습니까? 힘들어요. 자, 2번 해볼게요. 2번. 교수님, 2번. 2번요? 2번. 요거 경각권. 다시 답습니까? 또 교수님 계속 교수님 유연하시고 잘하시네요. 네, 예. 안 하고 계셔가지고 편하시게. 잘 배웠습니다. 제가 잘 배웠네요. 진짜. 저는 또 반대로 애들이 걱정입니다. 연 의원님 아이들. 예, 요즘 개강이 다 늦어지다 보니까 그렇죠. 개학 자체가 늦어지다 보니까 유치원 뭐 초중고 할 거 없이 전부 지금 집에서 컴퓨터로 오락을 하든지 맞아요. 사실 이거 밥 챙겨주기도 집사람이 좀 스트레스도 받고 서로 스트레스인 것 같아요. 어린애들은 워낙 활동량이 많다 보니까 집안에만 있다 보니까 이게 스트레스도 심할 것 같고 그걸 또 케어해주는 집사람도 또 심할 것 같은데 이 애들이 좀 집에서 좀 재밌고 쉽게 할 수 있는 운동들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도 이제 7살, 10살 아들 두 명에서 고민이 아이고야. 많이 있는데 네. 요즘은 층간소음이 있으니까 또 집에서 못 뛰게 그렇죠. 하시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란다에 트램폴린 같은 걸 둬서 하거나 오, 여자아이들은 요즘은 트램폴린 앞에 잡는 손잡이도 있습니다. 오. 그래서 아이들은 그거 잡고 뛰고요. 그다음에 여자아이들은 고무줄 놀이 같은 것도 할 수 네. 있겠고 뭐 이제 사실 애기 두 명이서 포스트잇 같은 거 붙이고 이제 다리를 붙인 상태에서 뭐 이렇게 먼저 다 떨어뜨리기 뭐 이런 포스트잇 거. 붙여놓고 네. 게임을 그런 것도 할 수 네. 있고 네. 침대에서 레슬링 할 수 있고 네. 소파에서 클라이밍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런 걸로 한번 집에 있는 가구를 잘 생각하면 집에서 레슬링하다 다칠 것 같은데. 근데 영현님 애들이 좀 크잖아요. 애는 다 큽니다. 운동을 해서 그랬다가는 집에 나가면 또 못했습니다. 초등학생. 네, 참 아, 애, 이, 오, 유 생활 습관부터 운동법까지 참 다양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이런 거 너무 귀찮다, 다 까먹을 것 같다 이런 분들 꼭 있으시단 말이죠. 그런 분들 위해서요. 이것만은 꼭 지켜라 하는 거 있을까요? 네. 요거 한 개만 하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요행일 것 같고요. 네.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아에 이오유 이제 건강 법칙 잘 지키셔서 확진자도 안 될 수 있는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걸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지 않고 여러분이 충분히 의지만 있다면 실천할 수 있는 운동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제 공은 여러분께 돌아갔어요. 꼭 열심히 좀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코로나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을 주신 우리 최현정 과장님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고마워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19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사실 저희가 코로나 얘기하면서 좀 약간은 무거운 마음에 걱정된 마음에 코로나였다면 지금은 좀 더 건강하고 밝게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현장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의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코로나 이제는 장기전을 좀 대비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교수님들 어떤 비방이 있는지 한 줄 처방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이제 개, 근, 면 이 세 글자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개, 근, 면, 개인 위생, 네. 그다음에 이제 근육량, 네. 그다음에 이제 면역력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치료는 이제 병에 안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는 병에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이완되지 않게 면역력 강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네. 이런 것들로 면역력을 강화하는 네. 기본적인 것을 지켜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중증으로 이해만 되더라 하더라도 이제 근육량이 많은 분들은 네. 그 치료를 이겨내는 힘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셨다가 네. 장기적으로 이제 꾸준히 지키시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조금은 이제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예,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감염내과 임승진 교수님, 자, 한 줄 처방전 어떤 걸 주시겠습니까? 네, 무엇보다 손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손위생이 중요하다는 건 대부분의 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데요. 실제적으로 올바른 손위생을 하시는 분은 별로 안 계십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만진다거나 핸드폰을 만지고 나서 손위생을 하셔야 되고요. 얼굴이나 코 쪽으로 손이 가기 전에 손위생을 한 번씩 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또한 저희가 손위생을 하다 보면은 손이 잘 안 씻기는 부위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손가락 사이사이 손톱, 네. 그리고 엄지손가락 이쪽은 저희가 손위생을 아무 생각 없이 하게 되면 놓치게 돼 있는 부위입니다. 네.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올바른 손위생 역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 오늘 두 분을 저희 제작진이 좀 어렵게 모셨는데 두 분 모시고 나니까 정말 희망이라는 것을 네.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서 네. 너무 고맙고, 아까 연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뭐 돼서는 안 되겠지만 만일에 감염이 되고 확진이 받더라도 우리 두 분 교수님이 계시니까 안 아프게. 얼마나 안 아프게. 얼마나 든든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오늘의 명의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 조우현 임승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